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안허브 최진희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융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학습자가 나이가 어리니까 다문화 교육이고 학습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세계 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다문화 교육, 중학교부터는 세계 시민 교육이다 라고 구분 짓는 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교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또 저와 함께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차이점과 그리고 어떻게 합해져서 어떻게 융화를 이루고 복합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문화 다양성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단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고 세계 시민교육이 교과 과정에서 접목이 됩니다. 네, 세계 시민교육은 중학생이 되면 시작하는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고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세계화. 세계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세계화는 사람들 간의 교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형광펜으로 봅시다. 유학을 와요. 유학을 옵니다. 한국으로만 유학을 오나요? 아니죠. 한국 사람들도 다양한 국가로 유학을 갑니다. 또 국제결혼. 여러분, 국제결혼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동남아 사람이 한국 사람과 하는 것만 국제결혼인가요? 네,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민. 네. 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보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 수가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한국, 한국에는 이민자 수도 많지만 우리가 해외 동포라고 부르죠.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해외 동포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이민 국가, 네, 해외 이민 국가로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되게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더 많은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보이지만 우리는 해외에서도 또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파견돼서 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제 동생도 지금 인도네시아로 파견돼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기업 파견돼서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로서 네, 또 시험을 봐서 근로자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고,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양한 국가에서 은퇴 이민을 가기도 하고 네, 여러 형태로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 속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화되는 거고 자, 여러분 요즘 한창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잖아요. 네, 코로나 해외 유입 환자들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세계화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인, 네, 우리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계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 당신은 세계인이군요. 네. 아, 네, 저요,
캄보디아에서 해외 봉사활동하면서 조금 오래 살았었어요. 최근에요. 저희 뭐 몽골 지사가 있어서 제가 몽골에 좀 다녀오고요. 이런 얘기하면은 와, 당신은 세계인이네요. 네, 글로벌 시티즌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저 기분 나빠요. 글로벌 시티즌이라뇨. 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서울특별시 시민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네, 아마도 기분 좋아하면서 네, 제가 세계인이에요. 세계화 되어가고 있어요. 라면서 뿌듯하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자주 강조해요. 당신은 다문화 가정인가요? 라고 말하면은 조금 기분 나빠해요. 저더러 다문화 가정이라고요? 왜 제가 다문화 가정이죠? 네.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멀티컬처럴, 네, 다양한 문화가 한꺼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선입견, 한국 사회의 인식이 잘못돼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문화의 다양성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함께 엮어서 네, 교육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세계화 다문화 교육의 방향. 그냥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그냥 세계 시민 교육이 아니라 세계화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문화 시민성, 멀티컬처럴 시티즌십이라고 다문화 시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을 한다. 네,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은 뭐냐고요?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다문화 사회. 이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 교육을 해요. 그럼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 그냥 단순하게 뭐 동남아시아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체험 활동하는 게 다문화 교육 아닌가요? 이런 인식을 하셔서 그렇다면 다문화 시민성, 네, 멀티컬처럴 시티즌십을 함양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은 폭넓은 사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앞선 연구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을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네, 선입견을 벗고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계화 교육도 해야겠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교육. 네, 세계화에 따라서 개인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요. 아시아노부에서는 봉사단원 파견을 하고 있죠. 코이카와 함께 봉사단원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도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하는 학교 주변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공부도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유학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대학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뭐 일, 공부, 봉사활동까지도 결혼까지도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계라는 하나의 다문화 사회.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문화 사회가 굉장히 근사하고 멋지지 않아요? 그쵸? 세계라는 하나의 다문화 사회. 이 안에서 다문화 시민성은 곧 세계 시민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저의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입니다. 세계라는 하나의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시민성을 갖는 세계 시민성을 갖는 우리 학생들을 어, 길러내자 이런 거죠. 자, 제가 너무 핵심이라는 표현으로 빨간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네, 더 안 보여져 버렸나요? 아니죠? 네, 세계라는 하나의 다문화 사회, 다문화 시민성은 세계 시민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세계화 다문화 교육은 똑같아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단어가 부적합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인권 존중도 중요하죠. 인권. 네. 다양성 내에는 다양한 인권들이 존재해요. 그런 인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를 어려서부터 인식시켜주는 교육이 세계화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문화의 다양성 교육은 내 문화, 우리 선생님들,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강사님들이 사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다문화 강사님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 문화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어요. 내 문화와 다른 문화, 내 문화와 다른 문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비교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내 문화와 다른 문화를 서로 비교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자, 무조건 내 문화만을 소개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다양한 활용법을 가지고 체험 활동도 좋지만 그 체험 활동도 우리나라 체험입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의상을 가져와서 입고 우리나라의 문화 체험을 하는 거 훌륭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다양한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교육을 할 때, 내 것에 대해 내 것을 알리는 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나라를 알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의 내 것을 소개할 수 있을 때 정말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으로서 교육을 하는구나가 보이지 여러분들도 자꾸 내 것만 소개하면은 저분 그냥 어느 나라에서 오신 그 나라 소개하는 사람 이 정도로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학교 교과 과정, 어린이집 과정, 유치원 과정,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동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학습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학습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3학년 때부터 사회 과목이 있어요. 사회 과목이. 3학년 때는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 안에서 우리 고장의 정체성, 이동과 의사소통,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물론 이게 5학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까지는 주로 우리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된 우리 결의, 한결의, 한결의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상들도 그냥 우리 것만을 고집하진 않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시대, 그리고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운동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5학년 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면은
6학년이 되면 조금 더 폭넓게 세계를 배워요.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보지만 제가 앞서 말했죠. 내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려면 내 것을 잘 알아야겠죠.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알고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를 배우고 그런 후에 정보화, 세계화 속에 우리를 배워요. 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만 뚝뚝뚝 몇 차만 쳐도 코로나19 대한민국 아니 우리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현 상황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 세계화 속에 우리를 공부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배우게 되는 거죠. 충분히, 네. 충분히 우리는 이 초등학교 교과 내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의 다양성 교육을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네, 이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에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연계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단원 학습 목표를 주로 문화 다양성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연계하여 세 가지 공통 학습 목표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네, 우리 교과 과정의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려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네, 우리 다문화 선생님들, 세계 시민교육 선생님들은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조사한다. 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네,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학생들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안에 들어가시려면 우리 선생님들은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우리 학생들이 기르도록 리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세계 속의 국제 협력, 세계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다문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지만 국제 협력, 세계 평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색하고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네, 강사님들의 공부해야 될 범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쵸? 네, 이제는 단순하게 내 나라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세계 시민성 교육과 지리교육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가치 개념을 보면은요. 세계 시민성 교육과 우리 아까 사회과 지리교육 보면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배려와 관용, 다양성 존중의 의미에서 같아요.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상호 의존성, 장소, 네, 장소적으로 지금 지리적으로 우리 동네가 아닌 세계가 됐죠. 스케일적으로, 네, 문화의 다양성적으로 이렇게 네, 서로 시민성 교육과 지리 교육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네, 초등학교 우리 세계 시민 교육을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양성 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와 내용 구성을 보면은 다양성 교육에는 인권, 공정, 다양성, 그리고 공생 이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개념은 인권에서는 인권 보호와 인권 갈등, 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관점에서 소수자 문화와 생활 공감, 우리가 소수자, 다양한 소수자가 있어요. 네. 어떤 소수자들이 여러분 딱 떠오르세요? 최근 이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한 성소수자들,
민족도 있지만, 네, 우리 이민자들, 뭐 국제 결혼한 이민자들도 소수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소수자 문화와 생활 공간, 지구촌 인권 갈등의 원인. 왜 인권 갈등이 생길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 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 상호우정, 상호작용. 지리적 관점에서 문화 발달 과정의 맥락적 총체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인 상호 교류에 대해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 다양성에 대해서 문화와 사람을 같이 묶어줘야지 한 부분만을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 이해 및 존중에 대해서도 구성을 하고 사람, 경관, 환경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함께 구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공생이라는 거, 함께 생활하는 공생이죠. 상호 연계, 시민성과 책임감, 갈등 해결, 네,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게 하고 갈등의 원인과 해결 찾기, 네, 이런 부분들이 주요 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성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인권, 공정, 네, 다양성, 공생 이런 핵심 가치로서 개념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교육 내용의 구성 관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우리 안에 다양한 문화, 내 삶과 관계 깊은 사람들, 내 주변 친구들의 문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안에 다양한 문화를 주의 깊게 고민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구성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구촌 다양한 문화와 발달 배경 찾기, 체험 활동, 의식주, 음식, 민속 놀이, 생활 관습, 생활 문화 이 부분에 이제 우리 다문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곳을 그냥 단순한 체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구촌 다양한 문화와 발달 배경을 찾아보면서 여기에 따른 우리의 문화 체험을 하는 거. 이 부분, 그러니까 뭔가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문화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내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 우리 사회 안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 네, 내가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없더라도 내 모국, 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세 개 나라 정도는 비교해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다문화 강사들이 대부분 아시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시아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럽의 문화도 관심이 있고 아프리카 문화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강사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려면 여러분들도 그 다양한 국가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 나라와 한국과 그 다양한 국가를 비교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다문화 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세계 시민. 정말 멋지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약간 다문화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세계 시민은 우리는 많이 양성하는 게 우리 다문화 강사님들의 목표고요. 네, 그 안에서 우리 다문화 강사님들이 대부분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다문화 가정 자녀분들을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계 시민 의식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시작됐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한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습자들이 함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떠한 강의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1차적으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다문화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생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라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은 조금 편협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한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께 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세계 시민의식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글로벌 시티즌으로 성장시키는 네, 멋진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엄마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학습자들 또한 세계 시민 교육으로 멋진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세계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교육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 하나 되는 마음. 네, 다양한 문화와 하나 되는 마음이 네, 다양한 문화. 네, 그러니까 세계라는 하나의 네, 다문화. 세계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다문화, 글로벌 시티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다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릴 수 있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안어부 최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